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또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미러키 벅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승부는 이미 110대 103, 7점 차로 기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부가 결정된 막판에는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날 경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모든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고 걸어가던 그 찰나 야니스가 홀로 림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NBA의 불문율을 처참히 짓밟는 윈드밀 덩크가 터졌습니다. 유나이티드 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카고의 여러 선수들이 야니스에게 달려들었고 벤치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며 일촉즉발의 난투극 직전까지 갔습니다. 시카고 팬들은 일제히 일어나 야니스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경기 후 야니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도끼 서린 눈빛으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는 동부 10일이다. 챔피언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의를 차리고 페어플레이를 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벼랑 끝에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 손을 더럽혀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베테랑으로서 불문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니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언행은 어느 때보다 달랐습니다. 이번 시즌 처참한 성적 속에서 야니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트레이드 루머까지 폭발하고 있죠. 이날 경기는 야니스의 복귀전이었습니다. 야니스가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한 8경기 동안 미러키는 2승 6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야니스는 돌아오자마자 목격한 겁니다. 패배에 익숙해진 동료들의 눈빛, 그리고 동부 10일이라는 굴욕적인 순위표를 말이죠. 야니스의 분노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챔피언이 아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점잖은 척 해야 하나? 이 덩크는 우리 팀 모두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료들에게 나처럼 손을 더럽히고 욕을 먹더라도 이겨야 한다는 무력 시위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상대팀 니콜라 부체비치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마 시카고가 야니스를 트레이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화가 난 모양이지 라고 비꼬았죠. 농담으로 건넸지만 이 말 안에는 현재 야니스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감자인 트레이드 루머의 실체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 관계자들은 야니스의 이 폭주를 보며 이제 야니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러키는 어쩌다 이 정도로 망가진 걸까요? 2025년 미러키의 현실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 시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여름 미러키 프런트는 NBA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릴라드를 방출한 것이죠. 사실 릴라드의 남은 연봉 1억 1200만 달러를 포기하고 그를 내보낸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우승을 위해 데려온 릴라드를 1년 만에 버린 미러키. 대신 그들이 선택한 카드는 인디애나의 센터 마일스 터너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비와 외곽슛을 겸비했다던 터너는 미러키로 온 뒤 야투율 40% 초반, 평균 12점에 그치며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릴라드의 폭발력은 사라졌는데 터너의 지원도 부족한 겁니다. 릴라드가 있을 때는 오펜시브 레이팅 11로 준수했지만 지금의 미러키는 공격 효율성 24위를 기록할 정도로 야니스의 고립만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미러키의 성적은 14승 19패, 동부 11위. 야니스가 경기당 30점에 가까운 활약을 펼쳐도 팀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수 한 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야니스가 30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해도 지는 경기가 늘어나면서 미러키의 라커룸 분위기는 말 그대로 살얼음 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러키의 앞날은 그야말로 암울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해답이 보이지 않죠. 현재 미러키는 자산이 없습니다.
미러키는 우승을 위해 미래의 드래프트 지명권을 이미 영혼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즉 팀을 보강하고 싶어도 다른 팀에 줄 카드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줄만한 선수도 없습니다. 미러키의 미래라고 불리는 유망주도 마땅치 않고 다른 팀이 매력으로 느끼는 선수도 많지 않습니다. 카일 쿠즈마, 바비 포티스, 케빈 포터 주니어, 라이언 롤린스 정도를 떠나보내면서 어마어마한 전력의 업그레이드를 바라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쿠즈마는 기복이 심하고 포티스도 예전 같은 폭발력이 아니죠. 셀러리캡 문제도 심각합니다. 릴라드를 방출하면서 발생한 죽은 연봉이 매년 300억 이상의 셀러리캡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러키는 수준급 FA를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리그 관계자들은 미러키는 지금 거대한 셀러리캡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나가는 돈은 많은데 정작 코트 위에서 야니스를 도와줄 확실한 2인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명권도 없는 상황에서 트레이드도 모색하기 어려운 로스터. 여기에 셀러리캡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31살의 야니스는 미러키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팀의 답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 불만이 있고 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니스가 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야니스는 내가 여기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내가 여기 있는 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평소에 미러키에서 은퇴하겠다던 야니스가 이제는 조건부 헌신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러키 구단 입장에서도 야니스는 지금이 가장 비쌀 때입니다. 만약 그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다면 1라운드 지명권 5장과 특급 유망주들을 단숨에 확보하며 팀의 10년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계속 떨어져 야니스가 공식적으로 떠나겠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가치는 폭락할 겁니다. 따라서 현재 미러키가 그를 보낼 절호의 시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리그 일각에서는 지금 야니스를 보내는 것이 미러키가 10년 뒤를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야니스는 팀에 남길 원합니다. 미러키에 남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야니스는 나는 여기에 있다.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 그건 나와 팀 동료들에 대한 무례한 질문이다. 나는 매일 그 유니폼을 입고 있다.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니스는 2013년 드래프트 15순위로 지명된 이후 미러키라는 도시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영웅이며 미러키 역시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러키 유니폼을 입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러키는 야니스를 위해 다시 한번 로스터 강화를 노릴 계획입니다. 거물급 선수는 아니더라도 야니스를 도와줄 2, 3옵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데요. 트레이드 시장에서 야니스를 매물로 내놓는 판매자가 아니라 야니스를 돕기 위해 자산을 쏟아붓는 구매자로 남겠다는 의지입니다. ESPN의 자말 콜리어 기자에 따르면 미러키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과거에도 관심을 가졌던 세크라멘토 킹스의 잭 라빈, 말릭 몽크, 그리고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의 제라미 그랜트가 영입 후보로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잭 라빈은 외곽 화력이 절실한 미러키의 매력적인 카드이며 제라미 그랜트는 야니스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의 윙 자원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지는 의문입니다. 미러키의 1라운드 지명권은 2031년 혹은 2032년 중 하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러키는 이 지명권을 트레이드 논의에 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팀과 리그 관계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대형급 스타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지명권을 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야니스는 남고 싶어하고 팀 성적은 10위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야니스의 충성심도 언젠가는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안에 트레이드는 일어날 전망입니다. 야니스가 떠나거나 새로운 선수가 합류하거나 일 것입니다. 야니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몇 년간 이어졌지만 그가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를 도와줄 조력자를 데려오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미러키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야니스와 함께하는 이 트레이드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야니스의 미래와 미러키의 이번 시즌 성적표가 어느 때보다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